여자분한테 가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연락처는 연락처대로 못 받고 차는 견인되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녕하세요. 김씨복덕방TV 김소장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영상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즉 기존주택 양도기간 정리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 해제 또는 재지정되는 등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되다 보니 혼선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거주할 경우 9억 이하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기존 주택을 한 채 보유하신 분들이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여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 즉 기존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었는데요. 3년 내 이 비과세 가능한 3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부동산 대책 적용이 되는 취득 시점에 따라 2년 내에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1년 내에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저희 중개사들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세무사와 세무서에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세무서 공무원분께서는 요즘 이 부분에 대한 혼선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업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요즘 정말 헷갈려하는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일시적 2주택, 종종주택 양도기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의 강의인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짧게 기본 개념부터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칙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죠. 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1주택도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다면 2년 보유와 동시에 2년 거주까지 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고 9억 이하였을 때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일시적 2주택이 뭔지 한번 개념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를 우리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최초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최초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에도 함정이 있죠. 만약에 내가 최초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 해도 이 2년 이상 보유를 못 채웠다면 3년 이내의 기간 안에 2년 이상 보유를 채우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생기고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이 3년이 이제 계속해서 좀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제1강입니다. 자, 헷갈리죠?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3년, 2년, 1년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저랑 이 개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무조건. 자, 종전주택과 기존주택이죠. 신규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조정이면 3년 내 종전주택이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사례 1, 2, 3번으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비조정이고 신규주택이 조정이다. 3년입니다. 한 곳이라도 비조정이면 3년 내에 양도하면 된다 했죠.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존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주택이 비조정입니다.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됩니다. 3년 내. 자, 3번 둘 다 비조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일시적 2주택의 제 개념대로 기본 개념대로 3년 내에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인 당시의 기존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까지 같이 해야지만 3년 내에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이라 했죠. 지금은 신규주택이 비조정이로 해제되었는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이었다면 이 3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취득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대원칙입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둘 중에 한 곳이라도 비조정이면 취득 당시에, 신규주택을 취득 당시에 3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개 다 조정했을 때,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때부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개념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해당됐을 때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때도 기준은 항상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인데, 예외 규정으로 매매 계약일에 따라서 이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2년 내에 양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1년 내에 양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 8월 2일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때까지는 파리 부동산 대책 분양권에 대한 규제는 좀 있었지만, 종전주택의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기한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 9.13 대책이 내용이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라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만약에 전까지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 내에 양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이제 2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데,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발표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019년 12월 17일부터죠. 그러면 1년 내에 양도를 해라, 종전 주택을. 그리고 1년 내 전이까지 하라고 했어요. 전이까지.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일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취득일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외 규정을 둔 게, 만약에 내가 9월 14일 날 잔금을 쳤어요. 잔금을 쳤는데 내가 매매 계약을 만약에 8월 말에 했다고 하면 그 계약서와 그리고 계약금을 넣은 이체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으로. 그래서 매매 계약일에 따라서 321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계약서, 계약금 넣고 계약서 쓴 날 기준입니다. 그렇게 잔금 친 날 기준이 아니에요. 등기를 뒤에 쳤다고 해도 이 대책들이 나오기 전이라면 이 대책 나오기 전에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3년, 2년, 1년, 이제 1년 내 전이까지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죠. 이 개념을 딱 잡으시면, 이 날짜를 다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기존 주택도 조정이었고 내가 새로 산 집도 이 이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3년 내, 기존과 동일하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했다고 하면 이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년 내.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새로 산 집도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었다면 이제 1년 내에 양도하고 1년 내 전이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 날짜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대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몇 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지 아마 계산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지역 일시적 이주택 제2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매매 말고도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지역에 이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대체 이제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3년, 2년, 1년에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9억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자, 혼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조정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고 나랑 결혼할 내 애인이 조정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다면 5년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본인의 기준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이거 실무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증여받은 집 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증여받은 집에 하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조정지역이라도 내가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됐다고 하면 제일 관대하네요. 기한무입니다. 기한무. 대신에 상속받은 집 말고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시입니다. 먼저 처분시.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세대분리가. 나랑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이 한 채 있었고 나도 집이 있다면 둘이 전입이 따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돼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입이 만약에 같이 돼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병양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부모님 집도 있고 나도 집이 있는데 같이 이제 합친 경우에는 노부모 봉양은 우리나라가 유교국가죠. 10년으로 굉장히 관대합니다. 대신에 내가 혼인을 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뭐 두 분 중 한 분은 무조건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60세 이상이 아니래도 되는 경우는 암이나 뭐 희귀 질환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당연히 세대 분리는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우리 세법은 항상 함정이 많더라고요. 이 함정은 뭐냐면 어떤 거든지 내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거 이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만약에 내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그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웠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정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요 사유 말고도 뭐 관공서의 뭐 지방 이전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정을 잘 살펴라. 저 같은 경우도 늘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 세법은 함정이 많습니다. 그 함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알고도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판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을 봤지만 종전주택 취득 시점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보유기간까지요. 자, 왜냐하면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이게 언제 취득인지도 봐야 됩니다. 자,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이면 2년을 보유하고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죠.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하고 2년 보유만 했다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이든 일시적 2주택이든. 자, 그리고 종전주택 3년 내 매동에 해당한다고 쓸데없이 여유 부리는 분들 계세요. 한번 볼게요. 아주머니가 생각을 하죠. 3년이니까 종전주택 파는 날이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 한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세를 더 받아먹고 팔면 되겠다. 호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이 당시 계약할 때는 세입자가 6개월, 10개월 동의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 2년을 주장해버리면 못 내보내는 거예요. 2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년 내에 매도도 못하게 되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제 이상형을 만났어요. 제 이상형을 만나서 차를 길에 대놓고 잠시 대어놓고 여자분한테 가서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연락처는 연락처대로 못 받고 차는 견인되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랑 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너무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부분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도 많은데 임차인이 주장하면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 어떤 뭐 각서를 썼다고 해도 요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홈택스 양도소득세 질의응답이나 홈택스 민원 요 상담을 제가 많이 활용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일일이 세무사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저질러졌을 때 세무사분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분들이 뭐 무슨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세무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뭐 질의하기도 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홈택스 들어가면 네이버에 홈택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요 상담 제보가 있습니다. 상담 제보 들어가면 나의 상담 내역이 있어요. 여기 나의 상담 내역. 여기 들어가시면 인터넷 그 민원 신청이라든지 인터넷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 질의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은 대부분 여기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 주는 기간이 뭐 좀 길면 한 2-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답답한 것보단 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제가 세법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이 세법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면 바뀌고 어떤 정책이 나오면 바뀌고 제가 지금 오늘 날짜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을 갔다 와서 제가 오늘 양복을 좀 입고 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이게 맞을지라도 또 내일부터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는 게 이 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답답함도 덜하고 또 부득이한 손해도 안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간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겹쳐지니까 혼선을 빚는 부분, 답답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 딴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한 해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모두들 너무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올해 2021년은 그 힘들었던 거 배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